팔왕의 난의 역사가 중동 역사인 사산 왕조에 이입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동영상 제29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팔왕의 난. 진나라를 건국한 황제 사마염도 자식 농사는 어쩔 수가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세상은 공평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지자연의 조물주는 누구에게든 공평한 법, 단지 노력과 운에 따를 뿐이며 기적은 없습니다. 희망의 씨앗을 뿌린 자만이 희망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늘과 우상에 빈다고 무엇이 성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무엇인가를 행하며 그것을 스스로 또는 행위의 주체에게 빌어야 그것의 열매를 가질 수 있는 법입니다. 만약 당신들의 자식이 오늘 수능일이라고 하면 천지자연의 조물주에게 빌지 마시고 그 시험을 치르는 당사자인 당신들의 자식들에게 힘내라고 간절히 소망을 담아 빌어보세요. 그러면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 행위를 하는 주체에게 빌어야 간절함이 효능을 얻을 것입니다. 만약 행위의 주체가 본인이면 자기 자신에게 빌고 다짐하세요. 그러면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진해제의 사마충과 가난풍. 서진회왕제의 사마충은 서진왕조의 제2대 황제로 자는 정도이다. 진서에 따르면 원래 사마충의 태자비로 아버지 사마염은 유간의 딸을 외모와 성격을 보고는 태자비로 낙점했지만 가충의 회유로 설득된 사마충의 어머니인 양령과 순의, 순옥둥의 가충의 딸을 태자비로 만들 것을 강력히 권유한다. 폐후 가시는 서진해제의 황후로 가귀의 손녀이자 가충의 딸이다. 이름은 가난풍이며 시호는 해문 황후이다. 가충은 몰래 딸들 중 가장 외모가 나은 가오를 시집 보내려 했지만 가오의 발육이 늦어 홀레복을 입힐 수가 없었기에 15이 된 가난풍을 택했다. 사마충은 본디 능력이 떨어지고 학문의 뜻이 없어 황제가 될 자질이 부족하다고 평가가 많았다. 290년 아버지 사마염이 죽자 사마충은 나이 32세에 황제에 즉위하였다. 즉위한 후에도 황제로서의 능력을 갖추지 못해 국정 운영을 장악하지도 못하고 부인인 가충의 딸 왕후 가난풍의 실세만 확대되어 외척의심이 거대해졌다. 사마충과 가난풍에 대한 이상한 야사와 같은 이야기가 많은데 아리아넥스의 역사복원 시리즈는 관음증 환자들을 위한 것이 아닌 진실된 우리의 역사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동영상입니다. 황제가 부족했나 봅니다. 모든 권력의 특징은 그 권력을 직접 이룬 또는 만드는 사람들은 절대로 쉽게 흔들리지 않지만 누군가에 의해 주어진 권력은 사상누각과 같이 쉽게 무너진다는 것으로 사마충 역시 사마염에게 물려받은 권력이었으므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양준. 한편 사마염은 자신의 아들 사마충이 우둔해서 나라의 정사를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죽기 전에 태위 양준에게 정사를 맡겨 그에게 황제를 도와 군정 대권을 장악하게 했다. 양준의 고향 홍농군 화우명과 봉지로 받은 임진후의 지명을 분석해 봅시다. 현재 한반도의 성씨족 보편에 거의 모든 성씨들이 현 차인나라부터 도래한 것으로 조작되어 있고 그 중심 지역이 홍농입니다. 홍농, 전라도 영광의 산천 봉수 신증을 인용합니다. 봉수란 그 지역에 있는 유물로 홍농이 전라도 영광과 관련이 있는 지명이었던 것으로 경상도 경주의 신증을 인용합니다. 영광에 있는 궁전이 영광전입니다. 영광전, 경주의 노나라의 노국이 있었던 것으로 영광전이란 영광에 있는 궁실로 영광이 경주에 있었던 것입니다. 전라도 영광과 강원도 간성에 동일한 만경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강원도 간성도 경주에 포함되는 동일한 지역이었습니다. 수원과 간성은 수성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수원은 물의 근원인 촉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전라도 영광과 경상도 경주와 동일한 지역으로 현재의 중국 지명으로 조작된 홍농이 역사 속 이곳에 있었습니다. 화음현, 양준의 고향 홍농군 화음현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경상도 산음의 군명을 산양이라고 합니다. 신증 동국여지승남에서 양과 음은 동일한 것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화음은 화양이기도 합니다. 다소 전회에서 중복되는 내용이 반복되는 이유는 너무나 중요해서 내 몸의 일부와 같이 생각하지 않으면 큰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증 동국여지승남을 포함 우리의 지리지 전체의 특징은 화 땅에 있는 산이 화산이고 양지가 화양이며 성이 화성이 됩니다. 즉 하나밖에 없는 고유한 명사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그럽니다. 한자 지명은 그 한자의 의미에 따라 이곳저곳에 있을 수 있다고. 그런데 이는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사람의 성씨는 그 땅의 지명과 100% 관련이 있으며 신증동국 여지승남에는 팔도리를 달리하여 동일한 지명들이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그 성씨의 시조가 몇 명 또는 10명 이상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 조작이 끝난 현재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신증 동국 여지 수남의 지리지를 편찬한 주체는 왕의 명에 의한 행정관청입니다. 절대로 동일한 제명이 주나 도를 달리해서 장명될 수 없습니다. 임진, 임강 이마에 있는 포구가 임진입니다. 경상도 김해의 군명이 임해로 이곳에 있는 포구가 임진이 됩니다. 김해란 천하의 중심 금성천부가 있었던 곳으로 임진왜란시 선조가 제일 먼저 피난간 곳이 임진 강가였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는 아시겠지요. 금성이란 천자인 황제를 인가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팔왕의 난. 황제 해제의 왕이 등극에 있어 1등 공신은 가남풍에 붙인 가충이었는데 계모 황태후 양씨의 등장으로 권력에서 배제되었던 것입니다. 서진 정치 편제의 특징은 이전의 제후국 제도를 모두 폐지시키고 이들 제후의 자리를 자신들의 혈족으로 모두 채웠던 것으로 이들이 오히려 비수가 되어 돌아왔던 것입니다. 연암왕 사마량. 가 왕후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연암왕 사마량은 현명한 사람 같습니다. 가남풍의 제안을 대답도 없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의 봉지 연암과 도망간 허창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연암. 우선 중국 역사에 나오는 모든 지명은 우리의 지리지 신증 동국 여지 수남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사 25사가 모두 우리의 역사이며 그 중국사 25사의 역사의 지리지가 신증 동국 여지 수남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예주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단양이란 적벽대전의 무대로 군명덕원은 천부가 있었던 곳의 지명으로 황제를 인가하는 천하의 중심에서 세 영웅 조조, 유비, 송곤이 격돌했던 것입니다. 연암의 성타가 하남에 있었다고 했으니 하남의 지명도 살펴봅시다. 경상도 하동의 군명이 하남으로 상기는 동일한 지역으로 양양도 적벽대전의 무대로 군명 청하란 청주에 있는 하천이며 조양이란 조선과 동일한 의미라고 했습니다. 허창. 호도란 이곳에서 허씨가 개출된 김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호도 고성의 전궁이 경복전이라고 합니다. 경복전이 바로 조선의 전궁인 경복궁이 됩니다. 김해란 천부가 있었던 곳으로 그곳에 각 시기별로 왕부의 세력들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초왕 사마위. 가 왕후는 연암왕 사마량이 자신의 부탁을 무시하고 허창으로 피신하니 이에 가씨는 당시 친위 대장인 초왕 사마위와 결탁하여 황제의 칙령을 위조해 사마량을 반역죄로 몰아 공격했고 군사 기반이 취약해 궁지에 몰린 사마량은 자살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마량 제거 후 권력 장악 기회를 잡은 사마위가 주저하던 이틀 동안 황후 가씨는 권력 장악에 방해가 되는 사마위를 제거하기 위해 사마위가 단독으로 황제의 칙령을 위조해 사마량을 살해했다고 소문을 퍼뜨려 정치적 입지를 무너뜨리고 결국 체포해서 처형되도록 했습니다. 이후 정적이 없어진 가씨는 가충동 그녀의 일족과 함께 권력을 독점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남품이 드디어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초왕 사마위가 있었던 초나라의 지명도 살펴봅시다. 전라도 정읍의 군명 초산이란 제후국 초나라에 있는 산이 초산으로 정읍이 역사 속 제후국 초나라였던 곳입니다. 물론 역사 속의 정읍입니다. 신중 동국 여지 승남 정읍의 누각과 정자를 인용합니다. 정읍의 정자 이름이 낙양의 성인 낙성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나간의 군명이 낙천으로 낙양에 있는 하천이 낙천이며 이곳에 있는 성이 낙성입니다. 역사 속의 낙산이 오로봉의 오산으로 낙양은 오로봉을 끼고 있어야 됩니다. 강릉의 오대산도 역사 속 오로봉이었습니다. 그리고 낙산은 경도인 서울의 동대문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조왕 사마륜. 조왕 사마륜과 제왕 사마경이 공무해 권력을 독단한 가남풍의 세력은 제고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황제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조왕 사마륜이 황제가 되니 제왕 사마경에 의해 불안을 느끼고 장사왕 사마에 송도왕 사마영, 하관왕 사마원과 공모하여 황제 사마륜을 죽였다고 합니다. 조왕 사마륜의 봉지 조주와 장사왕 사마의 봉지 장사, 하관왕 사마옹의 봉지 하관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조왕 사마륜의 봉지 조주. 전라도 금구의 불화산천을 인용합니다. 조주란 옛 제후국 조나라의 땅으로 태인연편에 보인다는 사실은 조주가 태인연과 밀접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태안에 있는 산이 태산으로 태인의 군명 무성이란 전라도 광산의 군명 우주에 있는 성으로 왕부의 중심성에 조나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향산 별국의 일부를 인용합니다. 초안지의 영웅 항우와 한신의 무대 고록과 저백이 제후국 조나라로 이곳이 신시계천의 무대 묘양산에 있었던 곳입니다. 조주의 발음을 살펴봅시다. 고죽국의 발음을 고죽 혹은 고주라고 합니다. 한자 표기들을 이별해보면 고차, 구차, 굴지 등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주의 F번의 표기는 지오주로 이것을 발음대로 적어보면 조주가 됩니다. 이 조주는 조자, 구자, 굴지 등의 발음으로 고죽국이었습니다. 장사왕 사마의 봉지 장사.
무장의 군명이 장사로 전라도 무장의 군명을 자세히 밝혀봅시다. 송산장사. 무장의 군명 송산과 개성의 군명 송악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개성의 송과 나송은 초계 지명이라고 했으며 장사군의 동종군과 창호군이 있었다고 합니다. 동종호의 북부는 악양으로 경기도 양천의 군명 천부가 있었던 파릉에 있었으며 동종호의 동부는 오나라, 남부는 초나라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역사 속 장사가 동종호에 있었던 것입니다. 동종호의 북부, 동부, 남부는 시각적으로 서로 보이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전라도 무장의 군명 사도는 사도와 사주는 동일한 제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사주는 진시황제가 서거한 곳입니다. 야채를 사로저어인 사주라고 하며 또한 곤명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곤양의 군명이 곤명으로 군명철성이란 신시계천의 무대 천부가 있었던 봉상의 철옹성으로 야치가 바로 우리 역사 속의 압록강이었습니다. 하관왕 사마홍의 봉지 하간. 하간은 기주에 속하며 11개 현을 관할했다. 치소는 낙송이라고 했다. 나간에 있는 성이 낙성입니다. 전라도 나간의 군명 낙천이 낙양의 하천으로 나간의 군명 양악이란 양산과 동일한 제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양산은 천부가 있었던 곳으로 초나라 하관왕 장사 등이 가까이 서로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향산 유랑과 금강산 왕경록을 인용합니다. 상기 향산별국에 조나라의 무대 고록과 저벽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향산 유랑과의 무대는 동일한 오로봉의 한 봉우리인 향산별국의 향로봉으로 이곳에 낙양성으로 뻗은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제국들이 가까이 모여 있었습니다. 전라도 나간의 누정을 인용합니다. 빙허루 객관 동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노정을 빙허루 객관의 동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전라도 나간과 강원도 원주에 동일한 빙호루가 있었던 것으로 이 두 지역이 동일한 지역이었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군명 부경경은 이곳이 역사 속 북경이며 군명 성화는 초계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제왕 사마경. 제왕은 권제에 오르기 전에는 현명한 사람으로 인망이 높았으나 권제에 오르자 바로 타락해버렸다고 합니다. 제왕은 대사마로 해제를 보좌했으나 주색에 빠져 정치를 게을리하였다. 해제 보교 정치 실권을 장악한 사마경은 함께 걸귀한 동지들을 배제하고 권력을 독점하였고 실제로 황태자도 독자안으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사마의 사마용 사마홍은 다시 군사를 일으켜 사마경을 살해했다. 제왕 사마경의 제나라에 대해 살펴봅시다. 경기도 양천의 군명 제안과 황주의 군명 제안은 동일한 지명으로 이곳 제안과 제안이 제후국 제나라가 있었던 지역으로 이것을 봉지로 가지고 있었던 사마경의 제왕이었던 것입니다. 경기도 양천의 군명 파릉이란 천부가 있었던 파촉의 파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장사왕 사마에 제왕이 살해되고 이때부터 이들 세 왕 사이에 분쟁이 시작되었다. 하가왕과 송도왕이 연합하여 장사왕을 불로 구워서 죽였다. 하가왕의 부하 중에 장방이라는 잔인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사마씨 일족을 휘저어 혼란을 가중시켰다. 송도왕 사마영과 하관왕 사마옹. 송도는 초계 지명이며 하가는 하와 하 사이로 이곳이 역사 속의 간도입니다. 가 왕후가 황후의 자리에서 쫓겨나자 복위한 해제는 양씨를 황후로 세우고 황태자까지도 책봉하였다. 그러나 제왕을 대신하여 승상으로서 해제를 보좌하게 된 송도왕 사마영은 황후나 황태자를 피하고 자신이 황태자가 되었다. 해제 다음에 왕위를 자신이 잇겠다는 분명한 의사표시였던 것이다. 동해왕 사마올과 예왕 사마치가 송도왕에게 불만을 갖고 대항하여 혼란이 가중되는 동안 황후 양씨는 제2에 복귀하고 해제 역시 장안에 끌려갔다가 다시 낙양으로 귀향하는 중 혼란이 되풀이되고 있었다. 306년 10월 송도왕은 두 아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고 12월에는 하관왕마저 또한 3명의 아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니 파랑에 나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기어코 송도왕 사마영과 하관왕 사마홍을 살해한 동해왕 사마월은 306년에 죽은 해제의 뒤를 이어 예왕 사마치를 해제로 옹립하고 자신은 그를 보좌하였다. 가시에 의해 양씨 추방이 발단이 되어 일어난 파랑의 난은 이로써 종결되었다. 권력 투쟁의 주인공은 끝에 등장하나 봅니다. 예왕 사마치가 황제가 되고 동해왕 사마월이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이로써 파랑의 난이 종결되었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영과의 난과 대나라에 대해 밝혀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